이번 시간에는 기운기, 기운기, 3번 성멸개, 4번 물 끓는 김기, 5번 날씨기의 한자의 공통점은 1번 기운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운기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인이 변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 사람인이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 세 가지가 똑같이 이체자로서 세월입니다. 세월입니다. 변형이죠. 사람이 한 번쯤은 새처럼 기운이 펄펄 날 때가 있다. 기운기자입니다. 새처럼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굉장히 몸이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 자, 기운기입니다. 사람인 하나일 세월, 사람도 가끔 한 번씩은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가 있다. 컨디션이 매우 좋을 때가 있다.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합니다. 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2번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에 자에 살미자가 포함되어 있죠. 살미자입니다. 살미. 그래서 기운기 살미 포함되어 있죠. 살로 만든 밥을 먹고 기운을 낸다. 그래서 기운이 근본적인 원인은 살로 만든 음식을 먹고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보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상. 그 다음 3번 성멸개자입니다. 마음심변이죠. 마음심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심은 이렇게 적죠. 마음심이 좌측에 사용될 때는 마음심변으로 변형이 됩니다. 성멸개자입니다. 기운기자죠. 마음이 기운이 차면, 마음속에 기운이 넘쳐 흐르면 가끔 성낼 수도 있다. 아니면은 상대편이 성낼 수도 있다. 언짢다는 거죠. 언짢다. 그래서 이 좌측편에 마음심변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심, 다시 말해서 이 한자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이 한자가 사용되죠. 쓰게 되면 심기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심변을 쓰면 심기라고 읽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음에 기운이 넘치다 보면 본인이 성을 낼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도 성낼 수도가 있다. 성멸개가 되겠습니다. 적개심을 품다는 거죠. 적개심입니다. 4번 물 끓는 기가 되겠습니다. 기운기 물수변이죠. 물이 기운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물이 팔팔 끓을 때 보면 힘이 넘쳐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기차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물 끓는 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여기서는 해일이 되겠죠. 해일, 기운기. 햇볕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날씨라는 내용입니다. 날씨기. 1번 기운기입니다. 사람인변 아니죠.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굳이 표현하면 사람인 머리 해야 되겠죠. 사람인 머리 윗부분에 머리 부분에 사용되었으니까요. 사람인 머리 하나일 세월. 사람도 가끔 한 번씩은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가
있다. 그런 기운을 느끼기도 한다.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세월 1번, 2번, 3번은 이체자로서 달리 사용하는 글자로서 똑같습니다. 변형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되겠습니다. 세월 이체자 1, 2, 3 같은 글자입니다. 2번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 삶이죠. 삶이가 포함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밀가루를 먹어서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을 이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운기 성멸계자입니다. 마음신변 기운기죠. 마음이 넘쳐 흐르면 의욕이 앞서면 본인이 성낼 수도 있다.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또한 상대편이 또 언짢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멸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개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적개심이죠. 성멸계 마음심 대적할 적. 자, 4번은 물 끓는 김기입니다. 그래서 물수변 기운기 물에서 기운을 느낀다. 가만히 있으면 뭐 그게 그물이지요. 100도 이상 넘어가면은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래서 물 끓는 김기가 됐습니다. 물 끓는 김기. 그 다음 날씨기자입니다. 해일 기운기. 해의 기온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가 정해집니다. 날씨 기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씨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를 살펴보면 1번 기운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기가 포함되어진 유사 한자어 또는 모양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방법은 5가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훈과 음에 맞게끔 풀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2024년 파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한자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어진 한자 외에 가져와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거나 기존에 있던 한자를 떼어놓고 설명하면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